자, 여러분, 그러면 조국 소설 썼다. 데뷔작은 문재인 탄핵이다. 자, 여러분들께서 이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.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여러분께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조국이 9일날, 그러니까는 이제 바로 어저께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. 글의 내용은 뭐냐? 이 윤석열이가 말하자면은 4.15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패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해서 말하자면은 문재인의 탄핵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. 이렇게 이제 조국이 글을 올린 겁니다. 그러니까 윤석열은 4.15 총선에서 아주 여당이 민주당이 박살을 날 거다. 그걸 예상을 하고서 검찰이 미리 문재인 탄핵에 밑자락을 깔기로 했다.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. 그러면서 그 밑자락이 뭐냐? 검찰이 울산 사건의 공소장에 문재인 대통령의 성함을 뭐 15번 적어 놓은 것도 그 뭐 산물, 그러니까 그 증거다. 그러니까 이걸 증거라는 정확한 용어로 써야 되는데 산물이라고 했더라고요. 참 애매모호하기도 하지만 이 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산물이라는 말을 썼다는 게 되게 좀 저는 이상합니다. 이 정말 정치인이었지 학자는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자, 여러분 이 발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? 그러니까 윤석열이 4.15 총선에서 민주당이 박살을 날 거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울산시장 선거에서 부정선거라는 말을 하면서 15번이나 문재인을 그야말로 법률용어로선 적시를 했다. 이게 증거인데 무슨 증거냐? 문재인을 탄핵하려고 했던 증거다. 자,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완벽한 소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여론조사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여당의 민주당의 우위를 아주 매일매일 보도를 한 거예요.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이 자기가 여론조사를 뭐 따로 돌리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또 윤석열의 위시 희망사항도 아니고 뭐 이걸 다 떠나가지고 윤석열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집권 여당의 패배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문재인의 탄핵을 윤석열이 준비를 했다 이런 건데 어느 세상에 검찰이 탄핵을 준비합니까? 탄핵은 국회에서 준비하든지 우리 국민들이 준비하면 했지 이 검찰이 탄핵을 준비한 적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조국 얘기는 울산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탄핵의 빌미를 즉 밑자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밑자락을 깔아주려고 했다 이런 겁니다. 제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검찰도 황당하고 저도 황당하고 또 여러분도 황당하고 그렇죠. 저하늘님 말씀대로 거의 사이코패스 환자 수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런 데 있어서 이제 한 그 현직 검사의 말을 인용해 드리겠어요. 총장을 임명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다. 야당의 반대에도 윤 총장에 대한 지지를 보낸 것은 조 전 장관 본인과 여권 인사였다. 상상도 못한 황당한 발언이며 이 시기까지 특정해서 검찰의 명예를 구체적으로 훼손한 거다. 그리고 검찰 관계자가 허무맹랑한 말이며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다. 뭐 대충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우리가 보기에도 윤석열이 말하자면 문재인 탄핵을 위해 가지고 이 울산 부정 선거를 증거로 막 휘두르면서 문재인을 겁박을 했다. 뭐 이런 거는 진짜 소설 중에 소설이고 이런 거를 우리가 삼류 소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조국은 외롭습니다. 지난번에도 페이스북에 뭐 우리 딸이 외출도 못한다, 뭐 기자가 우리 딸을 스토킹을 한다, 뭐 이게 다 거기까지는 뭐 자식에게는 팔이 안으로 굽는 아버지의 심정에서 충분히 나름대로 이해는 가지만 이 부분은 절대 이해가 안 가죠. 이거는 황당한 소설이고 조국이 지금 말하자면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갖고 있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하나는 청와대에 대해서 일종의 관종 신호다. 이렇게 볼 수 있죠. 지금 이제 정경심 재판이라든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이렇게 보면서 청와대에서는 조국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접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
이 지금 조국이 1심 상태이고 또 이 돌아가는 게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조국을 청와대에서 문재인과 이 김종석은 확실하게 다음 대통령 후보로 조국을 생각을 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을 조국으로 이렇게 밀어 제낄 때 문재인이 야, 저거 정말 이 화약을 주고 불 속에 뛰어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문재인은 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. 내 후임으로서는 조국이 제일 적당하다. 그리고 한번 밀어 제껴보자. 그리고 문재인 팬덤이 있고 뭐 이런데 뭐 조국을 법무부 장관을 한들 뭐 얼마 있으면 조용해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. 그러나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고 또 우리들이 10월 3일 10월 9일 광화문에 나와갖고 정말 포효하고 우리 국민들이 성났다는 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조국이 40일 정도 넘겨가지고 법무부 장관을 물러났어요. 자, 이 와중 속에서 문재인이 그 이후에 참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. 뭐 이런 얘기한 거. 조국을 2인자로 했는데 이제 다음 후계편으로 조국을 하기는 이제 힘들게 된 겁니다. 조국이야말로 그동안 키 크지, 잘생기지, 뭐 여자들 팬 있지, 거기다가 뭐 서울대학교 교수지, 뭐 그동안에 뭐 대중하고 페이스북이니 이런 거 맨날 하면서 조 스트라우스 다무의 이 뭐라고 할까요? 반전이 있을지는 몰랐지만 상당히 대중적인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국만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. 근데 조국이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. 근데 조국은 여전히 대권의 힘을 가지고 그 미련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조국 백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불을 지피고 싶었던 거죠. 그래서 청와대요. 꺼진 불인 조국도 한번 받아워. 즉 관종이 최고인 겁니다.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. 조국은 지금 조국 백서 이름도 바꿨지만 그것도 나왔고 또 문재인이 이렇게 봐도 고민 중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. 예를 들면 후계 측면에 있어서 이낙연 아니죠. 그 다음에 이재명이 이낙연이를 잡는 건 좋지만 이재명이 나왔을 때 이재명이 아마도 문재인을 대통령이 되면은 최악의 방법으로 문재인을 아마 손을 볼 겁니다. 왜 그러냐? 문재인도 이재명에 대해서는 대선 경선 때 엄청나게 꽁하고 있지만 이재명도 문재인에 대해서는 내가 갈굼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손을 보고 말하자면은 아주 사악한 방법으로 문재인을 뭐 법치가 아니라 법의 지배가 아니라 일종의 인치를 통해서 문재인을 손을 볼 겁니다. 법의 지배야말로 보수의 가치고 인치야말로 이 좌파의 대중 독재 이걸 얘기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대중 독재의 선봉장, 그러니까 마두로 같은 사람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. 정말 무서운 사람이죠. 자, 이런 와중에서 일종의 문바들, 대깨문들, 족바들에게 일종의 말하자면 경계심을 주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. 야, 얘네들이 진짜로 하려고 하는 거는 문재인 탄핵이야. 그러니까 지 몸이 노면 못 지켜줘가지고 이렇게 됐잖아. 그러니까 이제는 문재인을 탄핵으로부터 지켜줘야 된다.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볼 때도 문재인이 어느 한순간 저는 꼬꾸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굉장히 아슬아슬해요, 여러분. 그리고 문재인이 상당한 자신감을 잃은 거를 여러분이 느끼실 겁니다. 자, 휴가도 반납하고요. 그 수행원들 데리고 휴가 반납하고 다시 올라오는데 거기에서 우리 세금이 이렇게 낭비되거나 그냥 헛돈이 되는 게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가 됩니다. 왜냐하면 대통령이 한번 움직이면은 1억 5천에서 2억이에요. 더구나 지방에 갔고 비행기 타고 갔고 자,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 문재인이 그렇게 올라온 거예요. 뭐 세금에 대해서는 문재인이야 뭐 우리 국민이 뼈 빠지게 지금 각출해내고 있고 뜯기고 있는 세금이 다 내 돈이고 저 부자들 호주머니 턴 나는 문로빗이야 로빈후드야 이렇게 생각을 할 테니까 그거는 이제 뭐 더 생각도 안 하겠지만 문제는 문재인이 이 홍수에 대해서 또 이 물난리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대통령이 다시 업무에 복귀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여러분 문재인이 얘기한 거 들어보셨습니까? 조용하잖아요. 이건 뭘 얘기하겠습니까? 할 말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. 그러니까 문재인이 지금
굉장한 스트레스와 그 다음에 굉장한 불안. 제가 보기엔 진짜 우울증에 빠진 거는 문재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원래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얘기를 못해요. 말수가 줄어드는 게 우울증의 아주 초기 증세입니다. 그리고 우울증하고 치매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 수도 많아요. 자, 그런 점에서 극도의 불안을 갖고 있는 문재인의 상태에 대해서 이 대깨문들이라든가 문바들이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대깨문이나 이 문바 같은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했겠습니까, 여러분? 즉 말하자면은 이 불안한 거예요, 같이. 그럴 때 문재인에 대해서 지몬미의 이 노무현의 추억을 소환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지켜주는 게 결국은 문재인을 지키는 거다. 뭐 이러면서 전선에 대해서 동원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일어서라 문바여. 잊지 말라 조국을.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. 그런 점에서 조국이 이제 소설가로, 그것도 삼류 소설가로 이렇게 데뷔를 했지 않습니까? 이 트위터리안에서 또 페이스북에 그냥 아주 죽돌이에서 그런 점에서 지금 조국이 갖고 있는 위기의식은 문재인의 위기하고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같이 가고 있다.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